이것들을 등록을 해서 현재 다시 역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그 중국, 일본 등에 이제 판매하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생물자원의 가치를 인식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출해간 종자로 상품화한 예는 정약나무 외에도 아주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화의 이익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나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192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유전자원이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농업 및 식량 생산에 유용한 유전적 소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종자, 미생물, 곤충, 동물들의 모든 생물체로 다른 나라 생물자원으로 식품과 의약품, 신소재 등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제 앞으로 나고야 채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익 공유가 의무화되게 되면 그런 그 해외 생물장을 가져올 때 보다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약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업계 중에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국내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업계의 60% 이상이 원천 소재인 생물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 부설연구소.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한 이 회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자랑한다. 수많은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의 대부분은 산삼, 홍삼, 영지버섯 등 천연 생물자원이다. 원료의 안정성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처럼 국내외 화장품 업체들은 각 회사마다 각종 식물 추출물을 포함한 원료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특허 건수는 약 32만 건. 이 중 원료 부문은 49%로 2000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생물자원 보유국가에 원료 사용에 따른 이익을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고 해외 식물자원 이용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원료들이 한국이 아닌 생물자원 부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에서 많이 나는데, 우선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저희 화장품업계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천연 자원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종자는 크기는 작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다. 종자 한 알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개발된 세계의 많은 의약품 중 60%가 식물의 천연물질에서 유래됐다.
201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의 향신료인 스타아니스라는 식물에서 추출됐다. 이렇듯 종자를 활용한 산업은 어떤 시장이나 사업 분야 못지않은 경쟁력과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한 종의 자원은 피라미드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자 개발과 종자 산업 육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토종 유전자원 3만여 종과 외국산 유전자원 26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종자은행으로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을 위해 유전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 수집됐거나 증식된 종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보존된다. 가장 먼저 전산화 작업을 통해 정보 처리가 완료된 종자는 한 달여 동안 건조실을 거치면서 중장기 보존에 적합한 수분 함량을 유지한다. 활용 빈도가 많은 종자는 중기 저장고에 보존된다. 이곳은 종자의 유전적 변이를 막고 기본적인 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30년 정도는 문제없이 종자를 보존한다. 하나의 종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자 전쟁의 시대. 종자 전쟁의 지휘 본부격인 이곳에서는 종자 확보와 분류, 증식, 분양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수집된 유전자원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은 물론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분양돼 새로운 품종으로 변신한다. 이곳의 안전한 보존 능력은 국제기구도 인정해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들이 종자를 위탁, 보존하고 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종자를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해 미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 주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산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상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우리다라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잠재 유용 가치를 지닌 자원들도 많이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씹혀요, 안 씹혀요? 씹히죠. 딸기물이 오면은요. 오늘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견학 나온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딸기. 맛있게 먹고 꽃도 감상할 수 있는 관상용 딸기다. 분홍색이 이뻐요? 하얀색이 이뻐요? 분홍색! 그렇죠. 분홍색이 이뻐요. 그렇죠? 예. 이 분홍색 딸기는 딸기 박사님이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다 흰색밖에 없는데 분홍색을 만든 거예요. 겨울과 봄에만 먹던 딸기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꽃의 색깔도 어여쁜 분홍색. 흰색의 꽃이 피는 일반적인 딸기와 대조된다. 딸기는 어린이들이 가장 기르고 싶어하는 식물. 집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다니 더욱 관심이 간다.
크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컸죠, 되게 많이. 이렇게.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어린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시간도 마련됐다. 매일같이 예쁜 꽃도 보고 맛난 딸기를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집에 가서 잘 키울 거예요? 네. 딸기 열리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엄마, 아빠랑 동생한테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들어갈지 몰랐잖아. 아이들과의 즐거운 한때가 지나고 이종남 박사가 다시 연구실을 찾았다. 그거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대 가져간 것도 서울대도 우리 수출되는 딸기. 이종남 박사는 입과 눈이 즐거운 딸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내 여름 딸기 품종 연구의 1인자. 외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수많은 품종들을 교배시켜 관상용 딸기 개발에 매달린 그는 연구에 착수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말 국내 최초의 관상용 딸기를 세상에 공개했다. 물론 현재 시판되는 관상용 딸기가 있지만 겨울부터 봄까지만 생산되고 외국산의 경우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 관상용 딸기 관하는 그 모든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딸기 씨, 작은 씨 갖고 번식을 하는데 그 씨 안에 로열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씨 하나가 500원이나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묘종까지 만들려고 그러면은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온 그 딸기 묘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제가 만든 딸기로 하게 되면은 비용을 4분의 1 정도 절약될 수 있어요. 비용이. 관상용 딸기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 농업과 가정 원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수요는 날로 늘어날 전망. 더 크고 맛있는 열매와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새로운 딸기의 출현을 기대한다. 이 관상용 딸기가 가정의 베란다에 도시의 화단 그리고 조경 사업에 사용되어서 삭막한 도시 환경을 환하고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생명과 희망의 봄. 작은 한 알의 종자에 울고 웃던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 로열티 걱정 없이 맘 편히 농사짓는 그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된다.